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 진행을 맡은 강사 김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호 1호 교체 논란 끝,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진에서 보고 있는 숭례문을 국보 1호라고 먼저 이렇게 불렀었죠. 근데 이제 그 명칭 자체에 1호를 빼고 국보 숭례문으로 표기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1호 때문에 왔었던 그동안의 이 서열화 논란 자체를 이 지정번호를 폐지함으로써 피해 보겠다고 하는 문화재청의 어떤 의미에서 그동안의 이런 고민거리를 차선책으로 마련하게 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 국보는 348개, 보물은 2238개까지 지정순으로 이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이 순번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오다 보니까 이 국보 1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부족하다, 이런 논란이 거듭되어 왔던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2008년에 숭례문 화재 이후에 국보 1호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재지정을 해야 된다, 1호를. 이런 의견들이 거세게 대두돼 왔었던 이런 과정 속에서 국보 1호를 뭘로 바꿀지, 이것 자체가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문화재청이 지정번호를 없애기로 이번에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무슨 국보 76호인 난중일기를, 혹은 또 32호인 팔만대장경을, 또 최근에는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아주 치열했었던 것이죠. 자, 국보와 보물은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절차를 통해서 지정 가치를 검토하고 소위 그 지정 예고라는 것을 3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보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보물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지정된 보물 중에서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이 국보의 지정 순서가 이렇게 지정 번호로 오늘날까지 전해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는 지정 번호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제는 옛 추억이 된 이 지정 번호, 그래서 1호부터 10호까지는 그동안 어떤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는 것으로 이 지정번호 혹은 또 교체에 관련된 논란이 뒷마무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추억이 된 국보 1호는 숭례문이죠. 자, 이 숭례문의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화폐도 또 우리나라의 문화의 상징으로 큰 역할을 해왔었던 것이 바로 이 숭례문, 이 남대문이 되겠죠. 자, 지난 2008년도에 이 숭례문 화재의 모습이 되겠고요. 복원이 된 야간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자, 국보 2호는
서울 마고다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탑이 되겠고요. 현재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탑을 보호한다고 해서 산성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 케이스 속에 이렇게 갇혀져 있어서 전체 모습을 이렇게 쉽게 한 번에 보기 어렵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2호를 볼 때마다 늘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경천사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국립중앙박물관 실내로 옮겨져 있고요. 그 모습이 흡사해서 늘 시험 문제로도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바로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시대 후기의 답이 되겠습니다. 국보 3호는 북한산 신라진흥왕 순수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원형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형이 지금도 북한산 비봉 위에 세워져 있어서 많은 등산객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갔을 때 이분들이 이 자리를 찾으라고는 영 비켜주질 않아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국보 4호는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고달사라고 하는 폐사지, 절터 위에 남아있는 승탑이 되겠죠.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승탑으로 대단히 큰 사찰이었던 것이 현재는 이렇게 폐사지가 되었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이 승탑이 국보 4호가 되겠습니다. 자, 국보 5호는 속리산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그 형태가 아주 특별해서 이렇게 국보 5호로 지정이 돼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쌍사자다 보니까 어느 게 암컷이고 어느 게 수컷이냐, 또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던 탑이 바로 이 쌍사자 석탑이 되겠습니다. 국보 6호는 흔히 중앙탑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현재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신라 중앙탑이라고 불렸던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이 되겠고요. 남한강변에 탑을 잡고 있어서 이 우리나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중원군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었죠. 지금은 중원군이 충주시에 편입이 되면서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국보 7호. 여러분들 가보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봉선 흥경사 사적 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비라고 하는 명칭은 원래 일반적인 석비보다 규모가 작을 때, 그래서 비갈이라고 해서 비석과 갈석. 그래서 갈석의 경우는 이 머릿돌과 지붕 받침돌이 없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갈비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죠. 자, 이 절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갈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보 7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평택과 성안 사이 국도 1호, 1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천안, 봉선, 홍경사, 갈기비가 이 길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국보 8호는 충남 성주 사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낭의 화상 무염의 탑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승탑
자체가 없어지고 승탑 B가 여기에는 남아있는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절터의 이 승탑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비각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국보 9호로 가보면 이게 바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일명 우리나라 탑의 어머니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탑의 모습의 출발이 바로 이 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탑을 흔히 우리나라 탑의 어머니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5층 탑으로서 백제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이 절터가 복원이 되어 있어서 가까이 부여박물관과 함께 부여를 대표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 10호까지 했을 때 마지막은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실상사의 말사이다 보니까 실상사, 이 지리산 남원의 실상사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층 석탑이 10번째 국보로서 그동안 보존돼 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는 옛 추억이 되게 된 지정번호 국보 1호부터 1호 남대문으로부터 10호까지 오늘 국보 지정번호 폐지에 앞서서 추억거리 삼아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얘기는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